사연 없는 사람 없고 사연 없는 집안 없다. 고품격 대국민 사연 토크쇼. 사연 있는 뿌링.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. 네. 안녕하세요. 사연 많은 남자 전민기입니다. 사연 듣고 싶은 남자 상의산이 꽃수단입니다. 저는 사연 들려드리는 여자 박비단입니다. 세 번째부터 굉장한 해결책들을 주시는데 나이를 좀 속인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이제 점점 폼이 나오고 있다. 네. 아, 제대로 폼 미쳤다. 자, 그럼 여러분들의 사연도 저희가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많은 사연 보내주시고요. 사연 보내주시면 사실 이야기도 함께 나누지만 저희가 또 선물도 드립니다. 맞아요. 아파트 아이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. 사연 보내는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네. 부. 네. 아파트 아이도 부. 자, 그럼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볼게요. 네. 제 남편이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. 어허. 서로 대화를 하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내요.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인데 말이죠.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. 연예인 얘기가 나왔는데 개명을 했네 안 했네, 그 영화에 출연을 했네 안 했네, 서로 자기 입장을 내세웠어요. 자기 말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더라고요. 식사 중에 제가 아니라고 계속 고집하니까 남편은 울부짖듯이 이렇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.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. 아니라고. 이런 일은 처음은 아니지만 겪을 때마다 황당해요. 저도 그냥 알았다고 넘어가야 하는데 아닌 건 아니야 라고 밝혀주고 싶었어요.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시켜줬죠. 급 태도가 돌변하더니 민망한 웃음을 지으면서 쌀이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. 이게 그렇게 식탁까지 두드리면서 화낼 일이야? 그렇게 뒤로 머리를 젖히면서까지 억울하다고 할 일이냐고. 그랬더니 남편은 아 내가 또 언제 그렇게 했어. 착각했나 봐. 쌀이. 사과는 굉장히 빠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도 빨라요. 그렇지만 너무 격하게 분노 표출을 하니 그 순간 감정이 굉장히 상해요. 제가 혹시 분노 조절 장애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근데 약간 좀 그런 것 같긴 해.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버리면은 속에서 쫙 이게 치밀어 올라오더라고. 이게 안 고쳐져. 남남이 만나 결혼했지만 참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해보다 포기하는 게 더 빠른 답인 것 같아요. 이 일이 연예인 얘기일 뿐이지만 다른 문제일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대화 시 우긴다 싶을 땐 침묵이나 동조가 최선일까요? 영원한 숙제와 고민거리입니다. 라고.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. 우기는 상대 때문에 힘든.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거든요. 우리 아버님들 본인이 틀린 거 알면서도 그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우시는, 물론 모든 아버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그렇죠. 저희 아버지의 경우를 좀 특정해서 하는 거고요. 음. 근데 나이가 드시더니 좀 달라지셨어요. 이제는 조금 수용하시는 이제는 태도로. 엄마가 화가 더 많아지면서 근데 나이 들면 어머님의 호르몬이 약간 더 남성 쪽으로 가까워집니다. 그러면서 엄마를 통해서 본인의 과거를 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수그러드셨어요. 맞아요. 많이 유해지시죠. 그나마 다행인 건 이분은 본인이 화를 낼 땐 내고 고집 부리다가도 뒤돌아서서 반성하고 맞아요. 본인도 인정하는, 그거는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인정하는 부분은 조금 네. 그나마 다행인데,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성향이거든요. 저희 아버지는 내비게이션을 안 트는 고집이 온 고집이 야, 있어요. 우리 아빠도 그래. 형 진짜로. 순창 가다가 대전 찍은 적이 있거든요. 내비 안 보고 가시다가 여기 에헤이 가만 있어봐, 이 길이 맞다니까. 아 여보 그 내비 켜서 그냥 보면 돼. 에헤이 그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길인데 대전 가버렸어요. 네. 대전 가버렸어. 하마 이글스 경기 볼 뻔했어요 그때. 네. 그래서 요런 그 고집 부리실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체념입니다.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더 해.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오늘 뭐 제주도까지 가보자. 가고 싶은 대로 가. 내비 키지 마. 그럼 아버지가 쓱 조용히 팀앱을 킵니다. 그때는. 그렇지. 네, 본인이 느껴야 돼요. 내 고집이 틀렸구나. 이분들 특징이 고집에 고집으로 맞서면 황소고집 나요. 맞아요. 절대 이 고집을 굽힐 생각을 안 해요. 이거는 똑같이 바람으로 맞서면 안 돼요. 가만히 내버려도 그럼 본인이 실수를 인정해요. 네. 아유 내가 잘못 들어왔네. 근데 엄마가 거봐 그 내비 키라고 했지 하면 싸움이 시작되거든요. 맞아요. 그렇죠.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만약에 막 고집을 피우세요. 그러면 바로 검색을 해서 보여주면 몰랐네? 하고 바로 끝나지 말이 않을까요? 필요 없다. 네, 네. 누나 그 연예인
개명한 거 맞다니까. 내가 그 전에 일을 알고 있어. 어쨌든 100% 개명이야. 아니야, 무조건이야. 안 했어.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었어. 그거 봐. 누나 아빠 또 닮아가지고 고집 부리는 거야.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알아. 나 걔랑 친구였어. 아니 100% 맞는데. 개명 무조건 맞는데. 무조건 맞는데. 무조건 아니라니까, 맞는데. 아니, 걔 원래 무조건 맞는데. 무조건 맞는데. 무조건 검색. 맞는데. 무조건 맞는데. 야. 100%대? 이거 봐. 쌀이.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줘야 돼. 맞아요. 내가 눈 돌아갔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. 맞아. 아 맞다니까 진짜로.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? 뭔가 하지 마. 찍지 마. 찍지 마. 찍지 마. 찍지 마. 당신 화낼 때 표정이 어떤지 봐봐. 카리스마 있는데? 아, 이런 역효과도 생각을 못했네요. 아. 어쨌든 약간 삼자처럼 맞아요. 본인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아, 요거 봐요. 근데 좋은 반성 것 될 것 같아요. 같아요. 네, 아. 아무튼 본인이 화내는 모습을 본인도 한번 깨닫게 하는 맞아요. 그런 당근을 줘보시라 이렇게 맞습니다.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가진 다복한 집 맘입니다. 모두들 저희 가족을 보시며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 정말 애국자다라고 하시면서 흐뭇하게 봐주세요. 그럴 때마다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데요. 하지만 저에게는 남들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. 지금 큰아들이 8살, 둘째 아들이 7살, 셋째 딸이 5살이에요. 첫 애는 성향이 워낙 순하고 스스로 잘하는 아이라 키울 때 어려움 없이 키웠는데 그에 반해 둘째는 첫째랑 성향이 정반대라 키울 때 제가 너무 힘들어요. 셋째도 큰애랑 비슷하게 차분한 성향의 아이라 큰 어려움 없이 키우고 있는데요. 제가 요즘 힘든 건 둘째 때문이랍니다.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죠. 하지만 저는 3개의 손가락 중 하나의 손가락이 유독 마음에 걸리네요. 둘째가 큰애랑 너무 다르다 보니 자꾸 비교하게 되고 큰애가 둘째랑 자주 다퉈 스트레스 받아하는 걸 보니 자꾸 둘째한테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. 큰애는 차분한 성향인데 둘째가 자꾸 건드려 싸움이 나다 보니 싸움의 모든 원인 제공은 둘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엄마는 형만 좋아해. 엄마는 형이랑 있을 때만 웃고 나랑 있을 때는 왜 화만 내? 그 말을 듣는데 둘째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아이를 껴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. 그 뒤로 안 그래야지 마음 먹으면서도 자꾸 큰애랑 비교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둘째를 좀 더 예뻐할 수 있을까요? 저에게는 정말 말 못한 큰 고민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. 전국에 있는 모든 둘째들의 애환과 고민 또 슬픔 아닐까요? 이건 모든 가정에 애가 둘 이상 되면 다 겪는 일이에요. 비단 씨는 어때요? 몇째예요? 저도 둘째 막내인데 막내요. 약간 그래도 좀 다른 게 저는 오빠랑 딸이어가지고 딸로 이쁨을 많이 받은. 오빠가 좀 네. 서러움이 있겠네. 오빠가 아마 좀 서러웠을 거예요. 미안해. 수산 씨는 어때? 첫째고 남동생 있잖아요. 저는 이제 첫째인데 훈육을 저한테만 강하게 합니다. 아, 말도 세게 하시고 그러니까 동생이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돼야겠다. 안 되는구나.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더 사랑받는구나. 엄마한테 더 예쁨 받고. 그럼 수산 씨는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? 저는 근데 제가 행동을 맞으려고 아니 혼날 행동을 해서 그런지 억울하진 않았어요. 아, 그래서 그래요? 수용했습니다. 아 이렇게 하면은 혼났구나. 오케이 다음엔 안 해야지. 반성을 많이 했죠. 네, 지금 둘째 보니까 엄마가 형만 더 감싸니까 오히려 지금 더 관심 받고 하려고 더 삐딱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. 둘째를 위한 하루를 좀 만들어 보세요. 그래서 맞아요. 오늘은 너만을 위한 날이야, 수산아. 오. 엄마가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고 함께 오늘 영화도 보고 이 아이의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불만을 한 번은 좀 해소를 해줘야 된다. 엄마가 사실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상황 때문에 너에게 조금 더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. 근데 형은 좀 더 얌전하고 너가 고집 부리고 말썽 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. 너도 그 상황은 이해해줘. 이렇게 해갖고 수산데이를 하루 만들어주고 그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. 그러나 나는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. 그리고 이분이 더 짜증나는 게 첫째가 키우면서 쉬웠어. 보통 이게 애를 낳아보니까 첫째가 쉬웠는데 둘째가 막 힘들면 맞아요. 더 화가 많이 나요. 첫째가 힘들었는데 둘째가 순하다. 이러면 되게 편해지거든요. 오히려. 근데 아마 첫째가 워낙 얌전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런 짜증이나 화를 둘째한테 많이 내시는 것 같으니까 반성하시고 둘째 데이를 꼭 좀 만들어줘라 맞아요.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. 제가 육아 프로를 또 즐겨보는데 해결책 나옵니다. 네, 왜 그러냐면 이게 어릴 때 기질이 결정이 된대요. 그래서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첫째 기질은 좀 얌전하고 순한 것 같고 둘째는 좀 예민한 친구인 것 같아요. 이거 내용을 보면 조금 이미 치우쳐 계세요. 왜냐면 원인 제공이 둘째인 것 같다라고 먼저 이렇게 확증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원인이 정말 둘째한테 있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이 첫째인 친구가 항상 엄마는 좀 자기 편을 드니까 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. 형제끼리는 원래 잦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요거 괜찮겠네요.
있네요. 집안에 말썽쟁이 하나 있잖아요. 네. 딱 갔다 왔는데 갑자기 유리잔 깨져 있어. 그럼 걔부터 맞아. 눌러가지고 혼내버려. 네. 그때 이 억울함이 폭발해요. 맞아, 맞아요, 맞아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서러움이 있으니까 이런 건 원인 제공을 좀 더 확실하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둘째 데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요거 꼭 한번 진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. 혼내기 전에 음.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둘째의 잘못이 맞는지를 가려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, 자, 그럼 마지막 사연. 비단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? 안녕하세요. 10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새댁입니다. 결혼을 하고 나니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 중 하나가 손자인데요. 제가 몸이 약한 편이고 둘 다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신랑과 딩크족으로 합의하에 결혼해서 현재 자녀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. 아이가 없어도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사실 부모님이 주신 애정과 사랑만큼 내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이유도 크고요. 이번 휴가 때 신랑이랑 친정에 내려갔는데 아버님께서 그 애가 있으면 집마당에 큰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뭐 그네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손자가 있었으면 이런 걸 해주고 싶다 이야기하세요. 집에 큰 그늘막이 있는데 안 쓰시길래 제가 팔라고 한 적이 있어요.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아버님께서 신랑만 둘이 있을 때 이런 하소연을 하셨답니다. 그 손자 생기면 수영장 위에다 쳐주려고 가지고 있는데 그 며느리가 그것도 모르고 팔라 했다니까. 신랑의 형님도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저희 부부의 이세를 더욱이 기대하시네요.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. 아, 이거 무슨 소리야, 어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친정 어머니께서는 손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둘이서 잘 살면 된다고 이해해 주시더라고요. 친정 아버님께 아이 없이 사는 걸 어떻게 말씀드리고 이해하실 수 있게 설득할지 너무 고민입니다.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. 그렇죠. 그쪽 마음도 이해가 돼요. 친구들은 이제 아이들 결혼해가지고 막 그 손주 자랑하고 막 사진 보여주고 또 실제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귀여워. 그렇죠. 나도 원하는 거지.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욕심이기도 한 거죠. 맞아요. 두 사람의 사정이 또 있는 거죠. 왜냐면 이분들은 이미 합의하시고 결혼하신 맞아요. 거니까 딩크족으로. 네. 제가 좀 찾아봤어요. 손자 때문에 조금 고민이시잖아요. 손자 병법에 보면요. 손자에 관한 문제, 손자병법에서 네. 찾아봤습니다. 손자병법이 있습니다. 애초에 전쟁은 후순이다. 최대한 빠르게 피해가서 적은 승리를 거두는 것. 아버님을 무조건 이길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,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합의를 하고 결혼했습니다.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, 그거를 딱 정리를 해서 설득을 좀 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. 대신 무조건적으로 절대 안 날 거야 하면 이 아버님 같은 성격이면 조금 화내실 수 있으니까 약간의 가능성을 그냥 열어두듯이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뭐 아예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시도도 안 할 거다는 아니고요.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다. 아버님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?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은 계속 반복될 문제가 맞아요. 있거든요. 비단 씨 혹시 이런 거 좀 해결해 나갈 그런 묘책이 있습니까? 남편분이 여자 형제가 있다 하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. 제가 실제로 저희 아빠가 이렇게 이세를 좀 원하실 때 저희 오빠가 첫째를 이제 가졌는데 하나 더 나면 좋지 않냐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느낌처럼 이제 둘째 터울이 나기 전에 어떠냐 이럴 때 제가 이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야. 오. 아빠 때문에 혹시 시아버지가 나한테 아기를 낳게 하면 어떡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결혼하기 싫어 막 이랬더니 아빠가 절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. 충격요법이 네. 가족 중에 누가 대신 나서주는 것도 괜찮겠네. 괜찮겠네. 형제가 맞아요. 있으면. 아빠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라고 막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신랑이 이제 형님이 계시니까 형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 딱이네요. 형님 소개팅 쪽으로 좀 힘을 실어 볼까요? 네. 형님을 보내는 걸로. 형님을 보내서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. 형님은 아이 생각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네. 그다음에 아이 생각 있는 여성 쪽으로 해서 아버님의 자식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는 게 음.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네. 비단 씨의 말씀 네. 좋아요. 형이 나서서 나도 이렇게 결혼했을 때 며느리 데리고 오면 또 그렇죠. 그러실 거냐? 나 그거 부담된다. 음.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는 맞아요. 거죠. 네. 그다음에 형을 좀 밀어붙이는 푸시 거죠. 푸시. 그렇기 네. 때문에 형제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, 서로 맞아요. 도와야 돼요, 이럴 때는. 음. 네. 그 방법이 딱 좋을 것 같네요. 좋아요. 아무튼 아버님 물론 그 욕심은 알지만 그래도 이게 약간 계속 푸시하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도 좀 맞아요. 혹시 보신다면 네.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야 이게 참
가족들의 사연은 너무나 풍부하고 우리가 다 겪을 만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참 공감이 많이 되네요. 네. 저희가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아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? 이런 거 많이 남겨주시면은 더 우리보다 좋은 방법 나올 수 있어요. 그럼요. 네.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비단 씨 오늘 어떻게? 아, 너무 즐거웠고 갑자기 저희 아빠가 생각이 나면서 네.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사연인 것 네. 같아요. 네. 비단 씨가 지금 시집 못 가는 건 아버님 때문이랍니다. 예. 저희 아버님 그래서 고치셨어요. 아, 그래서 그래요? 제가 마음을 요즘에 바꾸고 있습니다. 장인어른 선택 잘하셨어요. 조만간에 또 추석이니까 뭐. 이번엔 아빠 때문은 아닌 것 같아. 장인어른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품격 사연 맛집 사연 있는 집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모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. 사연 있는 사람들의 사연이 넘치는 곳 사연 있는 집.